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국토부 장관 긴급 속보. 방금 전세제도 폐지 선언. 그동안 국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야 할 전세제도가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사고액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파산 지경이며 부자들이 갭투자로 악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은 점점 벌어지고 국가 경제가 위태로울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미 전세제도 폐지의 전 단계인 전세대출 중단과 민간임대 사업이 진행 중이며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임대제도가 크게 개선이 될 겁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웨스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국토부 장관 긴급속보 방금 전세제도 폐지. 지금 주거사다리 떨어지지 않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문제가 된 거예요. 보실래요? 전세제도 폐지 변화. 국토부 장관이 쏘아올린 전세 폐지 이론. 먼저 전세제도 폐지 변화를 보면 월세가 정말 많이 폭등할까봐, 그다음에 집값이 계속 이제 떨어진다. 이게 전세제도가 폐지되면 월세가 올라가다. 집값은 떨어진다. 그리고 입지는 양극화가 될 것이다.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세 부분도 에스크로 제도를 활성화하거나 이제 민간 임대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그 민간 임대가 전세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희석되겠죠. 자, 월세 금액이 지금 국토부 장관이 쏘아 올렸다고 했습니다. 자, 월세 금액이 30% 이상 급등한다. 그럴 가능성이 크죠. 전세 제도가 폐지된다고 좀 밑덩이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이란 말, 점점점 이제 줄여나가고 민간 임대 쪽, 에스크로 제도 쪽으로 돌리면서 월세가 좀 늘어나겠죠. 일반 서민들의 생활은 궁핍해질 수도 있어요. 준비를 안 하면. 준비를 안 하고 바로 폐지시킨다 그러면 월세 폭등합니다. 궁핍해지죠. 물가 상승과 급여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어요. 월세가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것들도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집값 하락,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전세를 바탕으로 한 갭 투자가 완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전세제도가 사라지게 되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돈과 대출로만 매입. 그러니까 수요가 급감하죠. 보통 집 사는 사람들 보면 자, 내 돈이나 대출 이걸로만 집을 잡아야 돼요. 근데 요즘은 DSR, 스트레스 DSR 이것까지 적용하기 때문에 수입이 적은 분들은 많이 받을 수도 없어요. 이 상승장이에요. 덜 올라가요. 왜? 상승장에 이 전세가 탄력적인 역할을 해주는데 탄력적인 역할을 못 해주죠. 사라지니까. 하락장은 폭락 위험이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 전세가 확 받쳐줘요. 그런데 전세가 사라져버리면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집값이 추락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입지가 양극화될 가능성이 커요. 실거주 비율이 높아지겠죠. 더. 왜? 갭 투자가 사라지니까. 그러한 환경이 부각되고 해외처럼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같은 도시, 지금 서울 제일 비싼 것과 싼 것들이 한 6배 차이가 난다는데 앞으로는 10배, 20배까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강남은 25억이 50억 간다면 외곽은 조금밖에 덜 뛸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커지니까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 사기 이런 건 완전 사라지겠죠. 자, 이제 전세제도는 국가 재앙이다. 보세요. 막히다 전세대출 보증도 돈 떨어진 허그. 이번에 정부가 사실상 정부가 한 거죠. 은행이 자발적으로 전세대출을 금지시켰겠어요? 자, 왜 전세대출을 중단했을까? 혹자는 그럽니다. 집값 급등하는 걸 막으려고. 일각이 아니었네요. 그런데 틀렸어요. 가장 정확한 정답은 지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전세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이건 중요합니다. 전세 대출이 급증하면 전세 사고 일어날 때마다 그 보증보험에서 해준다고 하지만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사고 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자, 그리고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더 노출되게 돼요. 사고액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당 부분을 그렇게 되면 지금 빚이 가계대출이
하늘 땅땅 많은데 전세 대출로 드러나지, 그 다음에 사고액으로 드러나지, 대위변제로 드러나지. 어우,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지금 감당 못할 정도의 정부가. 자, 그래서 전세 대출 금지를 한 거예요. 물론 집값도 잡기 위해서. 가계 대출이 또 많으니까. 자, 전세 대출, 은행은 전세 대출을 빌려주죠. 전세 대출 한계 초월, 이미 한계 초월했어요. 무주택, 그래서 우주가면 무주택자가 갭 투자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세 대출을 금지해 버릴까요?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급작스럽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전세 대출 지금 금지해야 할 상황까지 왔어요. 형평성,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11월에서 1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KB부터 지금 스타트를 끊었는데 조건부 대출 해제. 이거 오래 가지는 못할 거예요. 전세 대출. 하지만 이제 대출 옥주기는 지속이 되겠죠. 보증보험도 문제입니다. 보증보험, 전세금 보증보험 보장해 주는데 워낙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세 곳이 있는데 보증한도 이게 주택가격과 담보인정비율의 90% 정도, 옛날에 100%였는데 90% 정도로 축소시켰어요. 그리고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주지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까다롭죠. 사고액을 볼까요? 이거 놀랐습니다. 전세보증사고에 2022년에 4조 3천억. 이거 보세요. 깡통주택 5곳 중 1곳. 다세대 비율이 무려 63%. 지금 사고만 안 났을 뿐이지 보통 깡통주택, 그러니까 매매가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줄 돈이 없어요. 이걸 의도적으로 사기치는 놈들 많아요. 그러면 이것까지도 정부가 보증보험 안 하면 다 날리게끔 놔두지는 않죠. 일부는 보장을 합니다. 일부 조금은. 근데 보증보험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보험은 어디서 나가는 거나요? 전세 사기 역전세 4년간 5조 4,739억. 바로 이거 보시면 얼마나 전세제도가 위험한지도임을 알 수 있어요. 그전에는 못 느꼈죠. 왜? 정부가 이렇게 전세 때문에 보증보험 그때 옛날에는 안 들었잖아요. 그냥 뭐 그 확정일자나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더 늘어났고, 옛날에는 개인이 감당할 몫을 이제 보증보험이 활성화되면서 보증보험 회사에서 감당을 하고, 그게 다 뭡니까? 국민의 혈세, 지금 국가의 짐 아닙니까? 전세대출 중단, 형평성, 국민 봉기 수준이에요. 지금 이거 중단해야 원래 지금 맞아요. 너무 대출이 많거든. 가계대출이. 특히 전세대출이 암적 존재였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젊은 애들 결혼하고 좋아요. 뭐 30, 40대 전세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렇지 않죠. 원래는 전세대출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일부분 돈을 좀 약간 갖고 그걸로 대출 끼고 들어가야죠. 아니면 저기 월세로 들어가야죠. 월세로. 그 월세가 더 비싸니까 전세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거기에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나라를 보세요. 그럼 다른 나라를 어떻게 살아요? 형평성, 자본주의에서 똑같죠. 그렇지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고 국민 봉기 수준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무 심각하죠. 월세보다 전세대출 월세 이자와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요. 전세대출에 이게 이자가 너무 싸다 보니까 다 전세대 받아가지고 갭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월세만큼 전세대출을 때려버려야 합니다. 이자를, 금리를. 그리고 전세 보증 반환, 깡통전세 들어봤죠? 이거 60%로 축소. 어떻게 된 게 90%까지 보장을 해줍니까? 돈도 없이, 담보 잡을 것도 없는데. 안 그래요? 전세 보증 반환은요, 이 깡통전세, 뭐 역전세 사고, 전세 사기도 맞는데 60%로 축소시켜야 한다고 저는 봐요. 90%가 뭐예요? 그러니 국가 빚이 무지막지하게, 진짜 우리나라 정부는 자기 돈 아니라고 정말 인심 쓰고요.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인심 쓰는 거죠. 악역을 안 하려고 그래, 악역을. 그러니 일단 나라 국자가 들어간 그 기관들은 하나같이
빚덩어리예요. 빚. 공사라든가, 응? 허그라든가, LH, SH. 얼마나 빚이 많습니까? 그것도 못 알아서 이런 지금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60%로 축소시켜야 됩니다. 본인이 책임지게끔 해야죠. 개인으로 따지게 되면 자꾸 파산, 회생제도 만들어가지고 다 살리고 지들이 책임져야지 왜 그걸 살려요? 도덕적 해이 가져오라고 하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한계 기업 그냥 망하게끔 내버려 둬야지 왜 그걸 살립니까? 여기 보시면 갭투자 악용, 집값 폭등, 빈부격차, 와, 미수금 제도 악용, 임대인들, 법인들 의도적으로 악용해하고 사기치는 놈들 많아요. 전세 폐지, 전대 금지. 뭐 말이냐? 전세는 아예 없애버리고 전세 대출도 금지시켜라. 자, 한국 가계대출 가처분 전세보증금 이거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한경연 작년 국내 가계부채 전세보증금 포함 시 3천조 원 육박. 이건 또 가처분이 빠져서 그래요. 여러분들 가계부채, 순수 가계부채, 가계대출 보자고요. 가계대출 GDP의 100.5%, 1896조로 세계 1위입니다. 가계부채 사각, 신용카드라든가 대부업 또는 차할부 이런 데는 계산도 안 됐어요 아직. 이거 계산하면 또 엄청 늘어날 거예요. OECD에서는 4위인데 주요 좀 인구가 있는 국가에서는 34개국 중에서 1위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가계대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밑에 보실래요? 가처분 대출, 이게 심각해요. 가처분 대출. 가처분 소득 가계 GDP 대비 100%. 약 1800조예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거의 가계대출하고 맞먹지 않았습니까? 가계대출 플러스 가처분을 합쳤더니 GDP 200%, 3696조인데 가처분이 뭐냐? 내가 번 소득 중에서 소비와 저축으로 쓰는 돈을 걸어요. 이것까지 따져야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이 전세보증금이 문제예요. 전세보증금이 됐든 반전세 반월세 보증금이 됐든 보세요. 전세보증금 GDP 대비 60% 얘만 해도 천조예요. 이거 빚입니다. 빚. 임대인 입장에서 빚이에요. 본인이 돈 없으니까 전세 준 거잖아요. 돈 있으면 왜 전세 주겠어요? 월세 받지. 그걸 빚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제일 위험한 빚이 이 가계대출, 가처분 대출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빚이 제일 위험한 빚이에요. 전세보증사고가 나면 국가가 책임을 져주고 이게 뭔 짓거리예요. 걔는 그냥 나몰라라 하고 손들면 돼. 임대인은 나몰라라. 우리나라만큼 또 돈과 관련된 이 사기죄가 법이 약한 곳이 없어요. 아예 그냥 세게 때려버려야 합니다.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다고요. 진짜 세게 때려야 돼요. 판사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 보시면 전세보증금 GDP 대비 60%가 천조. 와, 가계부채, 가처분, 전세 합쳤더니 GDP 대비 260조. 260%. 약 4,696조. 오, 4,696조. 이건 약입니다. 좀 변수가 있어요. 전세 보증 포함 세계 압도적 2위. 기업 대출까지 있어요. 여기에 또 126%. 오, 이거 2,000조 넘게 또 더해보세요. 그러면 6,600, 6,800 정도 되는데 이게 민간 대출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계대출이 순수 가계대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처분 대출, 전세보증금 이거 다 포함시켜야 돼요. 거기에다가 민간 대출 하려면 또 기업 대출 합치니까 거의 7,000조에 가까워요. GDP 3배가 넘고 4배. 어우, 진짜 심각하네요. GDP가 거의 몇 퍼센트입니까, 그러면? 끔찍하지 않나요? 거의 400% 육박하는 것 같은데? 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가처분 가계대출 비율. 여기 보시면 2020년, 2024년. 자, 세상에 3조 5,444억.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 때문에 대의변제. 자, 이 보증보험이다 해서 돌려준 돈이 이렇게 많아요. 24년은 지금 아직도 남았잖아요. 더 올라가겠죠. 4조 넘어가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실래요? OECD 이번에 순가처분 대비 가계부채, 즉 가계부채 가처분까지 포함시켰더니 200.7%로 6위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주 빼놓고는 다 인구가 적은 나라들,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그죠? 호주도 이 나라보다 훨씬 적죠.
지금 좀 인구 많은 나라들은 이게 110, 120, 27인데 우리나라가 뭐 200. 여기에 플러스 기업 대출까지 들어가면 어우 이거 감당 못합니다. 겁을 들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심각해요 이게. 거기에다가 뭐 PF 대출이네 뭐네. 지금 은행의 부실과 맞물려서 이 가계부채, 기업부채, 이 가계부채에 지금 가처분도 있지만 전세제도, 이러니 전세제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전세 폐지 전 단계 세 가지를 시행합니다. 그냥 전세제도 준비 떵 한다고 이게 폐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분별 갭 투자에 제동을 걸어요. 한국만 있는 전세제도 재단이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전세대출 금지, 전세대출 대폭 감소, 월세 증가 가속화, 유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월세 반전세. 물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월세로만 몰리면 너무 되게 크니까 그래서 에스크로 제도나 아니면 민간 임대 제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여기 나왔네요. 전세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 대출 금액. 이거 하게 되면 더욱 세지죠. 자, 민간 장기 임대. 전세 폐지 공론화 필요, 부작용을 감내하고 전세 폐지가 어렵다면 장기 임대 제도를 이제 마련해서 대체해야죠. 대체. 민간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에스크로 제도, 에스크로 제3자가 일체 관리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이거 이제 공인중개사가 전세금을 금융신탁사에다가 관리하면서 그거 남은 이문으로 임대인이 먹는 제도. 그러면 전세를 끼고 내 돈 2억, 3억, 4억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완전 사라지는 거죠. 전세제도 폐지, 전세대출 금지가 시작. 그럼 이왕 말 나왔으니까 그러면 갭 투자를 활용하는 게 돈 버는 길이나요? 돈 버는 길이죠. 이러면 좀 어울리는 말은 아니에요. 당신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다. 왜? 국가의 치명적인 제도인 이 전세제도를 악용하면 할수록 돈은 더 버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니까, 나는 순수하니까 안 해. 본인만 가난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1,000만 원, 1억을 누가 공짜로 줍니까? 집값은 막 억 단위로 뛰는데 제 말 맞잖아요. 평생 벌어도 집 뛰는 걸 따라가지는 못하는데 나만 돈 안 벌고 나만 정말 청렴한 선비처럼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 돈 벌면 나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지잖아요. PF 대출 제한 중단, PF발 은행 부도를 차단. 그렇죠. 처음에 했다가 대출 금지 과정이에요. 정책 대출도 중단했었죠. 특례 대출 같은 거. 그러다가 DSR 강화했죠. 스트레스 DSR 예외도 축소했고. 그러더니 마침내 전세 대출 제한, 아예 중지죠. 중지. DSR 적용 대출 축소. 중도금 집단 대출도 중지시켰죠. 분양 중도금 대출 중지. 대출 전면 중단. 지금 6단계까지 온 거예요. 이거 진짜 무서워요. 지역, 가격, 유형, 주택수. 좀 더 확대시켜버리면 이제 주담대, 신용대출 이것까지도 중단될 수도 있어요. 국가가 무슨 뭐 공산주의도 아닌데 왜 대출을 중단하느냐.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집 가지고 대출을 받는데 당연히 틀린 말 같지는 않는데 그러다가 금융권 위기 터지고 개인 다 그러면 개인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자, 국토부 부동산 대책 결국 갭 투자 말라. 집값 상승 어렵다. 국토부 장관은 여러 번 경고했죠. 집값 하락할 수 있고 규제 폐지. 이 규제 폐지는 부조리한 규제 그리고 전세제도 금지 이 세 가지가 있었죠. 트럼프발 한국경제 초비상, 불확실한 트럼프 정책, 한국경제 부정적 여파.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트럼프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손해를 보는 상황. 지금 주가 폭락하고 달러 높고 현대차 길을 못 쓰고 삼성전자 완벽하게 지금 무너지는 거 보면 이 트럼프가 마이너스 현재까지는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자, 한국경제 초비상, 관세 폭탄, 국방 부담, 자산 불안 이 세 가지 요인.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상징후 대폭락 하나 이거 한 별별 쳐볼게요. 좀 서울 집값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선행 지표들 보니까 시세, 수도권이 하향세를 띄었어요.
원래 0.36까지 뛰었던 게 0.08, 그 다음에 0.06, 계속 하향세네요. 아직은 플러스지만 하향세. 지방은 하락하고 2024년 8월 달 꼭지를 찍고 매주마다 시세가 나오는데 상승폭이 축소. 이렇게 되면 겨울에는 내려갈 수도 있어요. 11월 이후 하락 가능성도 점쳐지고 이게 대세 하락이냐 아니냐 그 위험성도 전망하는 사람이 있죠. 두 번째 거래량. 서울 7월 달에 9,080건이나 거래됐는데 9월 달 3,045건으로 3분의 1로 확 줄었고 서울과 비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양극화. 건사년은 25년 전국의 집값이 마이너스 1%로 하락할 것이다. 내년에 하락할 것이다. 수도권은 1% 상승, 지방은 마이너스 2% 하락. 그래서 평균으로 마이너스 1%. 매물, 서울 1년 전 7.9만이었는데 지금 8.6만으로 매물은 증가. 경기도는 14.1만이었는데 10월달 16.2만으로 크게 증가죠. 지방 아파트 매물 계속 증가하고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기타 지표 볼까요? 아파트 경매 3년 11개월 만에 최다래요. 경매가 늘어난다는 것은 경구매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흐름이 안 좋다. 무려 19.1%나 급증했대요. 미분양 6.7만이 6.6만 가구, 6.6만이 6.7만 가구로 소폭 증가했죠. 자, 이제 전국 주택 심리 지수라고 있어요. 124.1%가 116.0, 무려 6.1%나 심리가 꺾였습니다. 아직은 100을 넘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 이게 거래가 없고 매물이 늘어나니까 문제가 되죠. 전세제도는 민간임대제도가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상당 기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전세제도의 문제점이 거론이 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